오늘은 가족 중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시오패스의 특성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족, 친구 중에 공감 능력 부족, 충동적 행동, 책임감 결여,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이런 특성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사회적 반인격 장애인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그들의 행동은 종종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의 가족이 있다면 단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정말 큰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시오패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조작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자기 반성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또한 소시오패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개발하세요. 예를 들어 원래 저 사람은 저래하고 대꾸하지 않고 개무시하기. 세 번째, 경계를 설정하기입니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려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무례하거나 조작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받기를 원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경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내 요청을 무시한다면 나는 방을 나갈 것입니다. 와 같이 경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하세요.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가족 내에서 소시오패스와 혼자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연결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과 도움을 구하세요. 지원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상담사나 심리학자와 상담을 통해 감정적인 지원을 받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적인 도움받기. 소시오패스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나 심리학자와 상담을 통해 감정적인 지원을 받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을 받을 수 없다면 지역사회자원이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기 돌봄 실천하기.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자기 돌봄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요가, 명상, 독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합리적인 기대 설정하기.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변하거나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개발하세요.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개발하세요. 예를 들어 그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들의 말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덟 번째, 법적 조치 고려하기. 만약 소시오패스 가족 구성원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를 끼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예를 들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아홉 번째, 자존감 유지하기.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인식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하세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높이세요. 열 번째, 탈출 계획 마련하기. 가장 극단적인 경우 소시오패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세요. 탈출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장소를 찾고 필요한 금전적 자원을 준비하세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시오패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전략을 통해 그들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돌보고 지원을 받으며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세요. 이상으로 가족 중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대처 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영상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